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학대를 저지른 보육교사, 즉 가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조치가 이뤄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가 입증된 가해자 약 35%에게는 자격 취소나 해임 등의 처벌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만 하는 부모들의 걱정. 내 아이의 보육교사는 믿을 수 있을까?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 영상은 다시 한번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은 아동학대 처벌 강화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접수된 462건의 학대 의심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정을 받은 사례는 모두 9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대 가해자 중 65.3%에게만 고소, 고발과 해임, 자격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졌고 나머지 34.7%에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전체의 67%만 보조금 중지와 반환, 폐쇄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지만 신고자의 대부분은 부모들이었고 어린이집 종사자가 신고한 경우는 4.4%뿐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를 지켜봤을 보육교사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보육교직원 양성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전국 일선 경찰서마다 아동학대 전담팀을 꾸려 전국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학대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문제가 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던 학부모는 물론 동네 주민들도 재방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당장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진 학부모를 위해 대신 아이들을 맡아주겠다는 보육 품앗이 릴레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 주변 주민들이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30분에서 1시간씩 아파트 정문을 지키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나선 주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참가하실 수 없으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응원 글이라도. 어린이집 폭행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도 시민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춰 서명에 참여하는가 하면 서명을 위해 일부러 차를 타고 찾아올 정도입니다. 다른 어린이집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애들 좀 잘 봐줄 수 있게끔 그런 의미에서 이 동네 가까웠진 않지만 사인하러 왔어요. 해당 어린이집은 문제가 불거진 지 이틀 만에 휴원을 결정하고 입학금을 전액 환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행 현장에서 아이를 떼어놓기는 했지만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학부모들은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걱정인 상황. 그동안 육아 정보를 공유하던 인터넷 카페에서는 대신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다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무자비한 어른들의 폭력에 더 이상 아이들이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차상위 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차상위 계층의 범위를 최저 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과 부양비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근본 기초법 개정안에 대해서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에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 고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장애인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해 실질적 자활과 자립을 돕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계부처에 대해서는 의무 고용률 이행 방안과 현장에서의 애로 요인, 직업 능력 향상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부모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면 다른 가족의 연말 정산 때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 정산 시기가 다가온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을 받는 부모도 부양가족 등록 후 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단 공단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단은 부모의 연간 소득 금액이란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사업소득 같은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전년도 총 연금액은 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연말정산 기간을 맞아 다양한 형태의 연말정산 관련 스미싱과 파밍 등이 나타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경찰청은 국세청에서 출시한 2014 연말정산 모바일 앱 사칭이나 연말정산 환급금 결과 조회 사칭 등의 형태로 스미싱이나 파밍이 예상된다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청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나 지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라도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경우 함부로 클릭하지 말아달라고 충고했습니다. 또 출처를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경전철이 통합 환승 할인제를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승객 수가 28% 증가하는 등 점차적으로 환승 할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개통된 의정부 경전철, 빠른 속도와 쾌적한 승차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요금이 1,300원으로 비싼 데다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경전철을 타고 지하철 1호선으로 갈아타 서울 용산역까지 이동할 경우 2,750원이 듭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경전철도 환승이 가능해져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하루 2,000원 정도 절약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굉장히 좋아졌죠. 여기 의정부 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할 때 한 요금도 1,900원씩 절약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환승제 이후 기본 운임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 1,350원입니다. 당초 1,300원에서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 5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여기서 환승 할인을 받을 경우 거리 기준에 따라 추가 요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성인을 기준으로 10km 이후부터 40km까지 5km마다 100원이 추가되고 다시 40km 초과 때는 10km마다 100원의 추가 운임이 발생됩니다. 1호선 환승이 가능한 역은 회룡역 하나뿐입니다. 또한 지정된 별도의 환승 통로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경기도가 손실금 일정분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시행된 경전철 환승 할인제. 시행 후 하루 평균 승객 수는 3만 2천 명으로 시행 전 2만 5천 명보다 28%나 증가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경남 창원대학교 양궁부 학생들이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양궁교육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능 기부 현장에 오나경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활시 위를 당깁니다. 장애인들의 자세를 꼼꼼히 살피고 고쳐야 할 점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창원대학교 양궁부 이순미 감독과 학생들이 창원대 양궁훈련장에서 창원과 김해, 양산 등 도내 장애인 양궁 선수를 꿈꾸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양궁교육 재능 기부 현장입니다. 정말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 아프신 경우도 많으신데도 꼭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셔서 제가 우리 선수들에게도 이제 좀 배우고 느끼라고 많이 이야기도 합니다만 지금도 경남 도내에 집에만 계시는 장애인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분들도 좀 이 방송을 보시고 밖으로 좀 나오셔서 또 양궁도 또 탁구도 다른 여러 종목들도 한번 접해보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대학의 지원 속에 작년부터 창원 곰돌이 체육센터 장애인들은 창원대 양궁훈련장을 직접 찾아와 매주 3차례 정도 이 감독과 양궁부 선수들의 전문적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감독과 선수들은 기술적인 부분뿐 아니라 훈련용 양궁 장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음에는 뭐 가까이 30m, 10m 쏘다가 이렇게 거리가 노는 데서 쏘니까 엄청나게 좋죠. 근데 창원대에서 그만큼 배려를 해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또한 창원대는 대학의 지원을 통해 이들의 양궁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올해부터는 여성 장애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궁 재능 기부를 통한 나눔의 실천이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복지TV 뉴스 오나경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 150여 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평가를 시행해 서울 강북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15개 기관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 가운데 희망하는 곳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과 컨설팅 등을 지원해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해 시 예산으로 무료 집수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에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20회 서울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될 삶의 서사 인권을 담은 영화를 공모합니다. 출품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제작해 완성된 인권을 담은 작품이어야 하며 접수 마감은 다음 달 16일까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 강원 지역 지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업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공단은 올해 운영 목표를 수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역량 집중,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기반 구축 등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성상철 이사장은 공단 본부의 강원도 원주 이전 등을 기반으로 공단이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한 창의적인 역량을 언급했습니다. 가진 건 없지만 가족들만 보면 행복한 남자 허삼관. 절세 미녀 아내와 귀한 아들이 셋이나 있어 웃음이 절로 나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11년간 남의 자식을 키우고 있었다는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되면서 위기를 맞게 되는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위화의 원작 허삼관 매혈기를 한국적 정서에 맞게 새롭게 영화로 만든 작품. 하정우, 하지원을 필두로 한 배우들의 앙상블은 물론 남다른 허삼관 캐릭터의 존재감이 더해져 색다른 웃음을 전합니다. 미 해군 네이비실 사이에서도 전설이라 불렸던 남자 크리스 카일. 4일간의 허니문, 첫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까지 그는 전쟁터를 떠나지 못하는데요. 크리스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한 명의 전우를 더 살리기 위해 적에게 총구를 겨누는데 삶과 죽음의 전쟁터 한가운데 놓인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미군 사상 최다 저격 기록을 가진 크리스 카일의 자서전이 원작인데요. 실제 인물의 극적인 이야기를 그려낸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섬세한 연출력이 돋보입니다. 휴먼 가족극 동치미가 3월 말까지 문화일보홀에서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의 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2월 15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의 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포크그룹 자전거 탄 풍경이 오는 22일에서 25일 서울 대학로 소극장 더구 시어터에서 단독 콘서트를 갖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의 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지난 2013년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시각장애인의 발이 빠져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던 성신여대 입구역. 하지만 사고 이후 아직까지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오늘도 시각장애인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전동차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서울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은 교통 이동약자에게 꽤 유명한 곳인데요. 2015년도에도 2년 전 모습 그대로인 것을 보니 과연 서울시와 서울 메트로를 신뢰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더 이상 땜질식 안전대책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